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다이어트 보충제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가장 포인트가 우리가 영양 섭취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식욕 억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 섭취하는 거를 억제해버리는 거야. 영양 섭취를 못하게 하는 거야. 식욕이 안 들게 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포만감이라든지 진짜 말 그대로 입맛이 안 돌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먹었어. 일단은 내가 그럼 먹었어.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흡수 억제. 먹은 다음에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아, 그래. 흡수까지는 됐어. 오케이. 흡수까지는 됐어. 그러면 이 흡수된 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를 억제해주자. 지방 저장 억제. 그래, 이 영양소가 저장까진 됐어. 저장까지 된 거를 우리가 그럼 쓰게 하자. 쓰게 하자로 하는 게 그게 대사량 증가. 그러니까 연소죠. 에너지 증가죠. 에너지 사용량 증가죠. 에너지 사용량 증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거 2번이랑 3번은 거의 좀 불가능하다, 좀 억지다에 좀 가까워요. 이거 2번이랑 3번은. 흡수 억제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90%가 넘어요. 이 영양소는. 대부분 탄수화물, 탄단지는 대부분 다 흡수가 돼.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흡수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흡수 억제라든지 그런 약물들이 옛날에는 약국에 가서도 그냥 팔았어. 처방전 없이도. 대표적인 이게 리덕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방 흡수를 억제해주는 애예요. 근데 이 얘네들이 오남용이 너무 많이 되고 위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사 처방하에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없다가 거의 맞아요. 그리고 지방 저장 억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솔직히 조삼모사에 가까워요. 지방 저장 억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여러분 가르시니아라든지 MCT 오일 이런 애들이 대부분 보통 지방 저장 억제거든요.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걸 억제해줘요. 그리고 MCT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삼모사예요. 생각을 해봐요. 먹은 양은 똑같아. 내가 100칼로리 먹었어. 그리고 100칼로리 쓰여. 이거에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야 이게. 근데 얘네들을 정말 활용적으로 쓰려면 글리코겐이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걸 포만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져요. 지방 저장 억제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 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복잡해, 개념 자체가. 그냥 어설프게 접근을 하면 이거는 오히려 좀 손대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MCT 오일,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효과 보기도 좀 까다로워요, 지방 저장 억제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GI 지수라든지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랑 에너지 사용 증가, 이제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식욕 억제, 뭐 에너지 사용량 증가,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식욕 억제라기보다 이거는 식욕 억제에 좀 해당이 될까? 곤약 제품들, 곤약이나 섬유질, 포만감은 있는데, 포션은 있는데 칼로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대표적인 거 섬유질이죠. 그리고 프로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모 허브 제품이라든지 뭐 그 프로틴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서 좀 또 깝치네. 저거 돈 낭비야, 돈 낭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있어요. 문헌상으로도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성분 중에서 그게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효과가 있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순히 여기서 그냥 프로틴만 먹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뭐 요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나쁘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프로틴 효과 있어요. 그 다음에 식욕 억제 중에서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막 섞어놓은 거 있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품들이 있거든. 근데 해외 제품들 딱 먹어보면 보통 리뷰들이 그래요. 꼭 식사 전에 드세요. 이거 먹고 토했어요. 이거 먹고 막 속이 울렁거려요. 메스꺼워요. 보통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좀 메스껍거나 그런 거는 가르시니아의 부작용이기도 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식욕이 억제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욕 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게 에너지 사용량 증가죠. 어떻게 보면 운동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식단, 내가 식단 위주로 좀 살 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식욕 억제 그런 것들이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동하면서 좀 살 빼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좀 많이 잘 활용이 되는 애들인데, 에너지 사용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아요. 카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떠모 성분, 그러니까 발열 성분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단점은 피로도, 그러니까 내 몸 컨디션에 확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엔진을 억지로 돌리는 거거든. 그리고 너무 고용량 섭취했을 때도 당연히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나한테 맞게 그리고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에는 저는 무수 카페인을 보통 운동할 때 쓰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테아크린, 티크린이라는 제품을 보통 좋아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제품 홍보이기도 한데, 얘 성분이 주축이 된 다이어트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티크린. 왜냐면 근데 얘 단일로는 좀 너무 비싸요. 얘 단일로는 너무 비싸서 보통 카페인이랑 섞어서 먹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은 보통 에너지 대사량 증가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로해지는 거야. 너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갔다가 좀 스무스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막 무기력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떠모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캡시맥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거 참고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 먹으면 알러지 일어나요. 이게 한마디로 내 몸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캡사이신 좀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좀 자극적으로 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먹고 막 두드러기라든지 피부 알러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셔서 드셔야 되는 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되게 없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없어. 그래서 제가 좀 나눠보면, 카페인 아까 말했죠. 카페인 요런 애들, 섬유소, 단백질,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이제 요 지방 저장 억제 좀 해당이 되는 애인데, 이것도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 약간의 도움은 돼요. 약간의 도움은 되고 EGCG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는데, 제가 술 먹는 사람은 X라고 친 이유가, 얘가 항산화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론 약하게 있어요. 약하게 있는데 그 효과 있는 범위에서 간독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나왔어. 그래서 2017년도에서 그거를 이제 리뷰를 했어요. EGCG 섭취량이 딱 그 효과가 되게, 제기도 우습게도 효과가 있는 범위에서 그 간독성이 딱 발생이 되더라고. 그게 참 넌센스이긴 한데. 그리고 CLA랑 카르니틴은 아시다시피 색깔부터가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진짜 내가 돈이 너무 막 넘쳐나. 막 진짜 너무 넘쳐나서 막 주차할 수가 없어. 막 주차할 수도 없어서 막 동면중 도네이션 막 그냥 매일매일 방송할 때마다 막 10,000원씩 해주고 막 그래도 막 주차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좀 기분 탓으로 좀 먹어주면 도움은 CLA는 될 수 있고, 카르니틴은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하긴 힘들어요. 기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이어트 시 살을 빼주는 보충제보다 다이어트 시 도움을 될 수 있는 애들을 좀 챙기라고 해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제가 좀 넣어둔 이유가, 내가 다이어트 시에 식단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간소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다이어트 시에 오히려 되게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단 자체가 되게 압축되는 경우가 많아.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종합 비타민을 먹어주고 오메가3도 섭취가 잘 안 되니까 먹어주면 좋고,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래요. 다이어트 시에 식사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안 좋게 지방 섭취가 적다 보니까 위에 되게 자극이 많이 돼요.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섬유질, 그 다음에 위가 진짜 예민하다라고 하면 글루타민도 괜찮아요. 글루타민도 같이 넣어주면 도움이 돼요. 내가 다이어트 시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식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피로도라든지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약간 좀 간편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지방 섭취가 적어지면 위장에 좀 자극이 돼요. 아무래도 그 지방 섭취가 없으면 장내 통관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